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35편 함부로 할 수 없는 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편에서 지울 수 없는 연이라는 제목으로 도고 시계놀이의 생을 이야기했는데, 임진왜란을 이야기를 하고 연을 이야기를 할 때 빠뜨리면 섭섭할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 끝까지의 연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수는 1530년에 태어나서 15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가는 남양입니다. 처음 이름은 덕룡이었고 한성부 출신입니다. 이분과 해주 석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홍순원의 신부는 중인, 역관입니다. 출신이 서자였기 때문에 대과에는 나아갈 수 없었기에 역과로 가서 역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 역관, 어원 이런 사람들을 왜 중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성에서 중심에 있는 그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에는 벼슬아치들이 살고 남쪽에는 선비들이 살았는데, 청계천 주변에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고 중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연은 이 사람이 통역관으로서 그 북경의 사신의 일행으로 갔다가 통주에서 우연한 기회에 처음 연을 맺습니다. 저녁에 동료들과 기생집으로 놀러가서는 여자를 불렀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으나 소복을 입고 있기에 사연을 물으니 본인은 남경 출신, 성은 유씨인데 아버지가 호부신랑이었는데 공금횡령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을 하고 어머니마저 죽었는데 관이 객사에 있는데 부모의 장례를 치를 비용과 사람이 없어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방에 나왔는데, 첫정을 바칠 바에야 통이 큰 사내에게 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져온 돈 2,000냥과 인삼을 팔아서 마련한 1,000냥을 조건 없이 주고는 미간말직 벼슬아치가 대구의 귀한집 따님을 욕보일 수 없다며 그냥 나가자, 유씨 소녀는 그냥 받을 수 없다며 이름이라도 말해달라고 하자 조선에서 온 홍역관이라는 말만 남기고 나와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려서나 잊어버립니다. 3,000냥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요즘 가치로 보면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조선에서 외국으로 사신이 갈 때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장사에서 남은 이익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하면서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을 가져가서 팔 수 있게 하고 무역에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던 돈은 공금이었죠. 좌우간 이 사람은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공금횡령으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있던 중 하늘이 도왔는지 1584년 조선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명나라와 문제가 되었던 종계 변무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역관을 차명을 시키겠다고 선조가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종계 변무란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가 자기들 주변국을 기록을 해놓은 대명해전에 태조 이성계의 가계를 기록하면서 이성계가 이님의 아들이고 왕을 4명이나 죽였다고 기록했는데,
고려시대 때 이인임은 이성계의 정적이었지요. 왕을 죽인 사실도 없었거든요. 이 기록을 태조 3년 1394년에 이성계가 발견하고는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명나라가 바꿔주질 않습니다. 그 후 약 200년 동안 책이 새로 나올 때마다 사신을 보내서 바꿔달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 어려운 일이지요. 예로 들면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교과서 문제, 독도 등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좌우간 200년 동안 못한 것을 선조가 이번에 못하면 역관을 죽이겠다고 하니 역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갈 사람이 없자 옥에 있는 홍순원을 역관들이 자금을 모아서 공금을 대신 갚아주고 옥에서 풀려나게 해서 사신으로 보냅니다. 홍순원으로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하늘이 도와주기를 기도를 하고 북경으로 들어가기 전 조양문에 다다랐을 때 한무리의 군사가 와서는 당신이 홍역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순원이요 라고 했더니 예부시랑이 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여기 부부가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하기에 놀라서 말해서 내리니, 왜냐하면은 조선의 사신을 대접하는 사람은 예부에서 제일 말당이 하는 일인데 예부시랑 지금 요새 말하면 외교부 차관이 나왔다고 하니 놀라지요. 다가가니 예부시랑 석성이 묻기에 수년 전에 통주에서 한 일을 기억하겠소 하자 잊고 지냈다고 하니 조선에 당신 같은 대인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를 하자 석성의 아내 유씨 부인이 저를 모르겠습니까 하는데 보니 통주 기방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고 유씨 부인이 큰 절을 올리면서 은인을 다시 뵙겠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2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종계 변물을 석성의 도움으로 조선의 요구대로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석성이 담당하는 예보의 일이었거든요. 숙소인 해동관에서 기다린 지 2달 만에 새로운 대명해전 만력본이 나오고 홍순원이 돌아올 때는 유씨 부인이 손수 짠 비단에 보온이라는 술을 놓은 비단 10피를 선물로 줍니다. 홍순원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오니 선조는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하면서 광국공신으로 봉하고 우리미장이라는 왕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이품의 벼슬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홍순원은 서자라 안된다고 수차례 상소를 했지만 선조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씨 부인은 어쩌다가 석성의 부인이 되었느냐 하면은 홍순원이 준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친구인 석성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들렸다가 석성의 부인이 중병을 앓는 것을 보고는 극진히 간호를 하였으나 죽자 거기에 감복한 석성이 아내가 되어주길 청하여 석성의 2번째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선조가 어주까지 피난하는 상황에서 명나라에 구원병력을 요청하였으나 명나라는 오히려 조선을 의심하고 미적거리고 있을 때 홍순원이 다시 명나라로 갑니다. 가니 이번에는 석성이 병부상서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죠. 이제는 온 조정이 반대하는 가운데 병부상서인 석성의 활약으로 파병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여성의 군대가 와서 임진왜란의 전환점이 되는 평양성 탈환을 했습니다. 홍순원은 1598년에 사망하고
석성은 명나라 파병으로 인한 명나라 손실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을 받아 옥에 갇힙니다. 이때 유씨 부인과 두 아들에게 조선으로 탈출하라고 하고는 본인은 1599년 홍순원보다 한 해 뒤에 사망합니다. 말대로 조선으로 도망온 가족들을 선조는 해주 일원에 토지를 내어주고 해주석시라는 성을 하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청나라에서는 조선으로 도망한 유민들을 모두 잡아서 보내라고 했을 때 조선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리산 꼴짜기로 피신시켜서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의 해주 석시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을 보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